그냥 할까요? 네. 아, 괜찮나요? 네. 오늘 목이 아프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랑 그다음에 이제 고등부 팀장이 또 있습니다. 김영애 팀장이 있는데 둘이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1부는 제가 앞에서 2개 그 대학 입시 쪽에 관련된 부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양학군에 있는 수학 문제들, 킬러 문제들 분석을 하고 커리큘럼 분석을 이제 우리 김영애 팀장님께서 진행을 시켜 주실 거고, 그다음 다시 또 제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지금 성적표 받으셨잖아요. 그 성적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잘 들으시나요? 네, 잘 안 들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학 입시는 어쨌든 정시랑 수시 2가지고요. 2가지고 일단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시잖아요.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수능을 잘 보긴 봐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 이 2가지를 이제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선택 과목에서 무엇을 결정할지에 대한 좀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은 그걸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닌 거거든요. 어쨌든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시키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막연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공통 수학은 총 수학이 30문제입니다.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게 되어 있고 그 중에 22문제가 수원 수투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공통 과목을 잡아놨고요. 그다음 나머지 8과목을 이제 선택 과목에서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8개 문제를 더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자체는 공통이 훨씬 많죠. 근데 1, 2등급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쨌든 이 공통 과목에서 객관식 15문제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있는 15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4번도 조금 좀 힘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럼 2개라고 할게요. 공통 과목에서 객관식 마지막 2문제 그리고 단답형이 7문제가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마지막에 있는 2문제 그리고 4문제가 맞냐 틀리냐입니다. 1, 2등급 아이들은 이 4문제 객관식 끝에 2개, 주관식 끝에 2개 이걸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도 8개가 있는데 객관식 6문제고 그 객관식 6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 그거 하나와 그다음에 단답형 2개 있거든요. 그 2개 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은 4문제고요. 그러니까 킬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선택 과목은 3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비중은 22문제 8문제지만 결국 1, 2등급을 결정하는 그 과목 개수는 문제 개수는 4개, 3개라고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공부할 양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 개수가 적으니까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뭘 골라야 되느냐에 대한 결정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게 2번째가 선택 과목 조정 점수 공식이에요. 저희도 처음에 봤을 때는 뭐야 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 이게 수능 점수를 산출하는 모든 공식이 아닙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조정 공식만 들어가는 거고 여기다 또 붙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건 아무리 바라보셔도 이해가 안 될 거고요. 요거를 이제 한글로 일단 바꿔놨습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조정 점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는 부분인 거고요. 일단 요거랑 이거랑 더하는 거거든요. 이것과 이것을 더해서 선택 과목 조정 점수가 결정되는 거고, 얘는 이제 뭐냐면은 선택 과목 응시자. 그러니까 내가 기하를 봤다면은 기하를 보는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평균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미적분을 봤으면은 미적분을 본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평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보통 확통을 본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미적분을 본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이과 학생들일 거고. 그럼 그들의 공통 점수의 평균 차이는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그럼 미적분을 봐야 된다.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제 뭐가 더해지냐면 이 부분인데 얘가 더해지는데 여기서 뭐 표준 편차는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해하기 편한 게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선택 과목 점수입니다. 나의 선택 과목 점수에서 나의 선택 과목 그 그룹 아이들의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룹 아이들의 그 선택 과목 평균보다 높으면은 그 차이만큼 더해지는 거고, 이 과목에다 이 평균에다 더해지는 거고, 내가 평균보다 떨어지면은 그 점수만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간 정도의 성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쭉 수험생들 나열했을 때 내가 한 중간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제가 확통 그룹에 들어가서 확통을 시험을 본다. 그럼 아무래도 확통 그룹에서는 그래도 중상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확통 아이들의 공통 과목 평균에다가 나와 그 아이들의 평균 차이가 더해지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미적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어쨌든 거기는 좀 이과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나의 성적이 그 미적분 아이들로 해서 한 중하 정도로 판단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차이만큼 빼지는 거죠. 그러면은 비슷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 과목 조정 점수 공식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 이유가 어쨌든 그 교육부에서는 수학 실력이 동등한 아이들이 확통을 보나 미적을 보나 그거에 대해서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확통을 보나 미적을 보나 중간 정도의 학생이라면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확통을 하느냐 미적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는 확통을 보는 게 가장 유리한 조건은 미적분을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들을 일단은 하게 되어 있긴 한데, 어느 게 더 유리하고 어느 게 더 불리합니까라고 한다면은 가장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학생들은요, 최상위 그룹 학생들입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너는 미적분을 봐야 돼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확통을 보나 미적분을 보나 상위권에 분명히 얘는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통 과목에 대한 그 기본 점수가 높은 상황에서 더 플러스가 되게끔 해주는 게 훨씬 유리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내가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어느 걸 봐도 그 그룹에서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당연히 미적분을 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근데 그 외의 아이들한테는 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냐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보통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 이제 이과 학생들의 대상을 말씀드릴게요. 미적분하고 기하 무엇을 결정하는 게 나을 겁니까? 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미디어에서나 교육과 관련된 어떤 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아까 그 점수 자체가, 공식 자체가 균등하게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끔 잡아놨기 때문에 어쨌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게 이제 보편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모신 건 아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근데 이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거죠. 일단은 선택 과목 결정은 최소한 이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미적분을 배우거나 기하를 배웠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배운 애도 없습니다. 미적분 3학년 때 배우니까요. 그리고 기하를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들도 몇 학교들 있지만은 대부분 다 3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럼 잘하는 과목 선택을 하자라는, 잘하는 과목 선택하면 된다라는 이 답변은 조금 무책임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과목 선택하세요가 되는 거고, 그럼 잘할 수 있는 과목은, 그럼 미적분을 잘할 수 있는지 기하를 잘할 수 있는지 우리 아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 판단 자체가. 그래도 그나마 뭐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미적분은 보통 함수거든요. 그래서 함수 해석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고요, 재밌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재밌어한다는 건 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 해석 같은 것이 좀 재미가 있고, 그리고 미적분 쪽은 수식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복잡한 식의 계산에 대해서 막힘없이 할 수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미적분을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하를 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아무래도 도형적인 감각이죠. 기하는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입체 도형도 어느 정도 자기 머릿속으로 추상할 수 있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형 해석 자체가 재미가 있고, 그리고
중학교 도형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도형에서 막혀버리면은, 그러니까 난 중학교 도형이 너무 어려워요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는 기하를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미적분과 기하를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별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우리 아이는 둘 다 싫어해요라고. 예. 둘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대입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정시 쪽으로 결국은 결정을 해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한 1학년 말쯤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은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는 잡으실 겁니다. 아, 우리 아이는 수시는 안 되겠구나. 정시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좀 약간 체념 섞인 이제 그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만약에 정시를 결정을 해서 간다고 하면은 아무거나 골라세요. 그러니까 기하를 고르든 미적분을 고르든 일단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해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제 1학년 때까지 미적분은 심화까지 끝내거든요. 1학년 때 미적분 뭐 저희가 한 4단계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 한 2단계 정도까지는 미적분을 끝냅니다. 저희 커리를 그대로 쫓아오는 아이들을 한다면. 그리고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보통 이제 이과 아이들은 기하를 저희가 겨울방학에 시켜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알거든요. 어떤 게 더 재밌다, 나한테 뭐가 맞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아이들한테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뭐 상관없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상승세 곡선을 타야 됩니다. 내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잘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그렇다면 결국은 학교 교육과정 편제를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은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럼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생각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학부모님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의 학교의 편제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교과를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웬만한 교과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의 학교에 고등학교의 교육 편제가 어떻게 잡혀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흥국고를 일단 끌고 왔는데요. 교육과정 편제표에는 기초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탐구 영역이 있고 과학, 사회. 여긴 지금 기초 영역만 갖다 놓은 겁니다. 기초 영역이 있고 탐구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 예술, 그다음에 교양.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내용이 나눠져 있고, 이제 기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수학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학은 수학과 수학원과 수학2가 있고요. 수학은 일단 기준 단위는 교육부에서 정해준 단위예요. 그러니까 8단위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고, 근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여기에 있는 단위수로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준 단위고 꼭 이걸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안에서 근사하게 정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이 수학 공통 과목을 8단위를 그대로 이제 책정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8단위가 쭉 보시면은 여기 1학년에 4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학기 때 4단위로 가고 2학기 때 4단위에서 총 8단위를 공부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통 수학은 1년 내내 배우는 겁니다. 1년 내내 배우는 거고 1학기, 2학기 나눠서 모든 학교들 다 이렇게 잡혀 있어요. 모든 학교들이. 아닌 학교도 있을 수 있네요. 뭐 한일고나 상상고나 한 학기에 그냥 끝낸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교는 다 1년 동안 배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학원과 수학2는 5단위로 잡혀져 있지만은 학교에서는 4단위로 운영하겠다라고 한 거고, 여기는 지금 일반이죠.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공통 선택 과목이고, 이쪽에 있는 건 진로 선택 과목, 여기는 전문 교과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4단위로 갈 거고, 그 4단위가 2학년 1학기 때, 수학2는 2학년 2학기 때 간단한 얘기인 거죠. 만약에 뭐 자사고 쪽이나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복잡하실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일반고들은 이제 수원과 수투를 2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우지만,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다 배우거든요. 수원과 수투를 같이 한꺼번에 배우고, 그다음 미적분을 2학년 2학기 때 배우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긴 지금
뭐 기하나 확통이나 미적분은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분모 여기에 있고 여기 지금 택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 중에 4과목을 택하라는 얘기고요. 4과목을 택해서 각각 5단위 잡혀져 있지만 이 학교들은 6단위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네들이 어디서 배우냐면은 다 고3 때 배우는 거죠. 고3 때 4개를 배우는 겁니다. 그것도 1학기, 2학기 나눠서 1년 내내 3단위씩 해서 나눠서 1년 내내 배운다는 거고 보세요. 고3입니다. 그럼 화작하고 언매가 있죠. 분명히 수능을 볼 겁니다. 그럼 화작하고 언매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는 할 거고 하나는 안 할 겁니다. 당연히. 네. 그 다음에 영어는 영어 2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영어 2를 고를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수학은 확통, 미적, 심화 수학이 있는데 이과라면 당연히 미적 해야죠. 그러니까 이미 3가지는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7개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4개 선택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3개는 무조건 결정되어 있고 그러면 언매 만약에 화작을 선택했으면 언매는 안 하겠죠. 이거 제외시키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심화 국어냐 영어 독해 원이냐 아니면 확통 심화 수학 원이냐 이제 여기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 만약에 이 아이가 수능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심화 수학 원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심화 수학 원은 앞에 수원 수투 있잖아요. 수원 수투에 대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좀 보긴 봐야 됩니다. 교과서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수학을 좀 더 시키자 그러면 심화 수학을 결정하는 거고요. 근데 혹여라도 우리 아이가 응용통계학과라든지 그래서 확통이 필요한 그런 과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면은 확통을 또 시켜야 되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이제 기하가 저 밑에 어딘가 있어요. 기하는 부은고는 2학년 때 배웁니다.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동항고고요. 동항고도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고 제가 동항고를 갖고 온 이유가 여긴 되게 단순하거든요. 단순합니다. 아까 거기 막 7과목 중에서 4개를 택하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막 그 결정장애가 오거든요. 뭘 택해야 돼, 뭘 택해야 돼 결정장애가 오는데 동항고 쪽은 자 국어 하면서 여기서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언매랑 화작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죠. 둘 중에 하나 그냥 고르면 됩니다. 택일. 그래서 요거는 3학년 1학기 때 5단위로 해서 끝냅니다. 아까 부은고는 1년 내내 배우는 거였거든요. 여기는 1학기 때 그냥 끝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도 심화 수학은 무조건 하게끔 깔려 있고 3학년 2학기 때.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이냐 기하냐 택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문과는 확통 택할 거고 이과면 기하를 택하겠죠. 결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정하기 편하게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기초교과 선택이라고 해서 3과목이 있거든요. 고전 읽기, 미적분, 심화영어 원. 여기서 하나 택하세요. 그럼 결정된 거잖아요. 이과면은 미적분 택해야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교 편제가 이 학교는 정말 거의 다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이과면 이걸, 문과면 저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장점은 선택이 관계하는 편제다라고 하지만 선택한 데 있어서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좀 잘 보내는 그런 학교들의 편제를 보면 아까 부은고 같은 편제가 좀 많습니다. 니들이 선택하라 여기 안에서 이런 쪽이 좀 많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런 학교들 무조건 잘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저희가 아이들을 어느 정도 보면은 그래도 얘는 기하를 해야 되는 게 맞겠다, 미적분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 학교 편제를 봐요. 근데 지금 대부분 대부분 학교들이 다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아이라고 한다면 넌 무조건 미적분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조건 미적분을 해. 그리고 정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가 미적분의 학습량을 과연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힘들어할지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기하 쪽을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기하 쪽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도형에 관련된 거를 한번 제시해주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그걸 보면서 기하적으로 감각이 좀 있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하 추천을 할 거고요.
그렇지도 않네? 그러면 그냥 미적분을 공부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재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항상 재수까지 저희는 감안하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럼 미적분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나중에 봤을 때 기하랑 미적분하고 놓고 본다면 미적분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합니다. 편의점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아이들 많이 공부를 하는 미적분을 추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도 문과 학생들이 있어요. 문과 학생들이 있는데 수학을 잘하는데 얘는 왜 문과를 갔지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있거든요. 저희는 그 아이는 미적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확통하고 미적분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권 아이들은 뭘 봐도 그렇다면 당연히 미적분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푸시를 해서 너는 미적분하자, 너는 미적분하자 라고 해서 지금 미적분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확통시키는 게 맞고요. 왜냐면 미적분이 외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문과 아이들이 문과적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암기를 잘한다고 하지만 수학은 암기를 못해요. 이상하게 수학 암기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적분에서는 암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페이스 오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학통적으로 선택하는 게 맞고, 좀 그래도 수학적 자질이 잘 보인다라고 하는 애들은 미적분을 저희는 끌고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설명회를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을 하려면은 그 내신은 2점대 초반 정도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중반 정도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근데 교과 성적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내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하죠. 학업 역량 중에서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당연히 중요한 척도로서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합전형에서 내신 올 1등급 학생이 불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다 1등급이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학생 담임 선생님이 합격자가 발표가 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대학으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입학사정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수업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구체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전공과 관련된 소양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 동아리 활동에서 보이긴 했는데 이게 발만 담그는 모습만 보이더라 이거죠. 학생부 어디에도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담임 선생님은 바로 그 얘기 듣고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항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만 하는 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뽑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학생부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그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이제 미반영되는 내용들, 뭐 수상 내역, 개인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독서활동 빠진다는 것들은 이제 아실 거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상황이 여기 이제 5번, 6번, 8번이거든요. 아마 그 PPT에는 좀 이렇게 색깔이 안 나와 있어서 표현이 안 되겠지만 5번 항목, 6번 항목, 8번 항목이 이제 비교과 영역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적들을 이게 학생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5번 항목에 해당되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창체는 이제 크게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제 봉사활동은 이제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들어갑니다. 크게 뭐 변별력을 가릴 수 있는 요소는 아니고요. 시간 정도만 잘 맞춰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세 가지거든요.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 그러니까 여기에 전공과 관련되거나 학습 및 독서를 통해서 어떤 호기심이 생겨갖고 그런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 역량을 길러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여기 나타나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당연히 이제 내신이 들어갈 거고 내신 성적이 들어갈 거고 요 아래에 이제 각 과목별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이제 멘트로 들어갈 거거든요. 거기도 또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잘 각 과목별로 이 아이의 어떤 자기주도적인 예, 그런 능력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학부모님들이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써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밖에는 이제 예, 참 힘든 그런 일이긴 한데 어쨌든 입학사정관은 고1에서 고3 때까지 그 성적이 만약에 오르고 있잖아요. 혹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입학사정관들은요, 왜 오르고 있지, 왜 떨어지고 있지를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참고를 해가면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냥 뭐 공부했다 이렇게만 나와버리면은 왜 올랐지?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플러스적인 요소를 주려다가도 못 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독서 활동은 안 들어갈 거고요. 여기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제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죠.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제 학생을 바라본 어떤 긍정적인 시선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담임 선생님의 어떤 주관적인 이 아이를 바라보는 주관적인 그 관점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보통 플러스 요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5, 1등급 받은 아이들 그 아이의 어떤 이 생기부를 제가 보진 못했어요. 봤다고 한다면 뻔합니다. 어차피 봐봤자 그냥 어떤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만 나열돼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볼 게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진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잘 쓰여진 생기부는 어떤 식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러니까 과연 그 자율활동이라는 곳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알아야 됩니다. 학부모님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 학생들도 알고 있어야 될 거고 그냥 자율활동이니까 내가 뭔 활동을 했다 이런 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녹여내는 거구나. 자기주도성을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 뭐 여기는 일단은 뭐 활동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고민 상담 부장을 했다. 교내 합창제에서 파트장을 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봉사나 협동이나 리더십 같은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 조금 이제 뭔가를 쑥 하고 넣거든요. 수업 시간에 암세포에 대한 배운 것을 계기로 일단 수업 시간과 연결시키는 거죠. 수업 시간에 뭘 배웠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암세포의 특징 및 암 유전자에 관한 세포에 관련 책을 기차에서 읽고 뭐 기차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책을 읽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독서 활동을 빠진다고 했잖아요. 독서 활동 안 보거든요. 근데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 난 독서 활동 안 볼 거야 이렇게 가리지는 않고 절대 아니거든요. 다 너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 활동 란 자체가 안 들어갈 뿐이지 아이들 독서는 잘 시키셔야 됩니다. 잘 시키셔야 될 거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져 있어요. 그나마 어쨌든 여기 다 PPT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활동도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막 어떤 진로 활동을 했다 아마 중학교 생교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막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그 나열되어 있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플러스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진로 활동도 일단 자기 전공하고 연관된 걸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잡아주시는 게 좋고 여기도 뭐 그냥 어딘가 이제 체험학습을 가서 이 아이가 강사한테 이 아이가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감명 깊게 보고 여기에 적어주신 것일 수 있는 거겠죠. 이 아이의 활동을 보고서는 얘는 뭔가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느끼셨을 거고 그걸 적어주신 걸 거고 네,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제 그 과목별로 세특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도 뭐 제가 이걸 읽어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라는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뭔가 공부를 하고 배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활동으로서 가장 좋은 게 보고서거든요. 어차피 학교에서 보고서 쓰라고 해요. 그걸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써주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잘 썼잖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 과연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 가면서 작성해 주신 내용일까라는 거에 대한 아니겠죠. 애들이 몇 명인데
그 아이들 어떻게 다 쓸 겁니까? 그래도 상위권 아이들 몇 명 정도는 충분히 이제 써줄 수 있긴 합니다만 이 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지식이 깊어도 이렇게 쉽게 전문적인 어떤 용어들이 막 나오거나 하기 쉽지 않아요. 이건 다 아이들 제출해서 낸 겁니다. 보통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생부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대부분 학교들이 아이들한테 작성을 해갖고 오라고 어떤 이제 항목들을 다 주고 그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갖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10개 학교가 있으면은 한 7개 이상 학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아이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되게 바빠요. 고1 아이들은 별로 안 바쁜데요. 잘 모르니까요. 근데 고2 아이들은 엄청 바쁩니다.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한다고 막 밤을 새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일단 그걸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걸 참고해서 그러니까 학생들 제출하고 그걸 참고로 해서 선생님 써주시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베끼시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그걸 참고해서 써주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틈틈이 활동 내용들 일단 활동 내용이 있어야 될 거고 그 활동 내용들에서 틈틈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끝나고 종합해서 선생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바빠지는 겁니다. 쓸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학생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부분이 공유가 되셔야 돼요. 공유가 돼야지 학부모님들은 알고 계시고 아이는 모르고 내 속은 답답해 터져 죽겠고 그죠? 이렇게 끌고 가면은 이제 그냥 싸우기만 하는 거죠 이제.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긴 하거든요. 뭐 수업 시간 내내 하는 건 알긴 하지만 틈틈이 저희도 교육을 시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졸업한 선배들하고 재학 중인 이제 학생들이 학생부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팁으로 해서 아이들이 작성해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재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 아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얘기했냐면은 다양한 대회를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어차피 경시 대회 나가도 우리 아이들은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안 됩니다만 그것들을 다 아까 그 세특에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녹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참여하는 아예 그냥 방관하고 그러지 말고요. 아이들이 방관할수록 내가 참여한다면은 상을 탈 가능성이 더 큰 거고 만약에 상 하나를 타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써주십니다. 당연히 써주십니다. 그 과목 선생님 이 아이가 영어 대회 나가서 그래서 영어 대회라는 걸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어떤 얘는 좀 더 깊은 학습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고 뭐 진로는 뭐 바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진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한결같은 어떤 진로를 가는 게 좋은 그림이긴 하겠죠. 그래도.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자기 진로에 관련된 내용을 넣자 봉사는 한 군데 정해서 정기적으로 좀 활동하는 것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아이는 예전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봉사 활동은 학교 활동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부 특기사항 과목별로 선생님 써주시는 거 그러니까 수업 내용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고서를 항상 이제 써서 내자 뭐 이런 거거든요. 보고서를 어떤 책에서 이제 궁금 찾아갖고서 그다음에 수업 내 수행평가로 뭔가를 할 때 무슨 뭐 과학 보고서 쓴다든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진로 쪽하고 맞는 것 쪽으로 해서 끌고 와서 연관시키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교내 활동 많이 참가하고 자율 동아리도 이건 이 아이는 예전 아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다음에 독서는 이것도 지금 이 아이는 독서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그 시점에 지금 아이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몇 번이다라고 다 정해질 필요는 없을 건데 어쨌든 전공과 관련된 독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이거 재학 중인 우리 아이 선배가 고3에 쓴 겁니다. 고3이 이번에 이제 졸업하는 아이가 그래서 교내 수강이 학기당 하나여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안 들어가고 어쨌든
많이 나가는 게 도움이 되더라라고 느낀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제발 다른 교과는 공부하지 말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제발 딴 거 하지 말라고. 그거 괜히 선생님 찍혔다가는 다 깎인다. 질문 적극적으로 하고 모둠 활동에서 웬만하면 어떤 장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다라는 얘기고요.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수시 버리지 말자. 예. 이게 쉽게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 4등급 나왔어도요. 2학년 때 2등급이 3학년 때 1등급 나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1학년 때 4등급 나왔다고 너무 버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변화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생이 아마 물화생지 중에서 아이가 내가 어떤 거 선택해야 될지 어떤 거를 그러니까 진로 잘 못 정하고겠죠. 진로 잘 정확히 못 정해서 어떤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맞지 잘 몰라서 얘가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얘기하는 게 그래도 두루두루 활동하는 게 낫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내신성 장애 잘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진단 체크리스트인데 보통 이제 컨설팅 학원들이 학생부를 체크한 항목들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컨설팅 학원에서 체크하는 항목들이니까 각 항목들별로 어떤 점수들이 부여가 돼요. 이제 여긴 내신에 대한 부분인 거고 어떤 부분들이 점수화가 되는지 이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클 겁니다. 네, 쭉 아이한테 좀 읽어보라고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이 점수화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이제 점수가 딱 종합이 돼갖고 뭐 A뿔 A, B뿔 B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컨설팅 학원에서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뭐 A뿔이면은 어느 대학선에서 이렇게 가능하고 그다음 어느 대학선에 가능하고 이것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그 학원들마다 그 컨설팅 학원들마다의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점수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체크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1, 2 대입 전략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일단 말씀드린 건데 입시 제도는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과거입니다. 뭐가 정시를 보험으로 하고 수시 학생부 종합에 큰 비중을 두는 그런 입시의 흐름이 이제는 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묻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변화가 되는 게 이제는 수시가 보험이 되고요. 정시가 좀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는 그런 입시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지금 대통령 선거 나가고 계시는 그 분들도 정시를 더 늘리겠다는 식으로 지금 교육정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고1, 2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알지만 입시가 수시 쪽에서 경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1, 2학년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수능 최저를 기반으로 하는 수시 능력. 그래서 수시가 중요한데 거기에 수능 최저가 안 받쳐주면은 학교 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1등급이어도 수능 최저가 안 되면은 고대연대를 못 써요. 하얀대밖에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학교와 들어가지 않는 학교, 안 들어간 학교밖에 못 쓰기 때문에 분명히 수능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될 거고, 네, 뭐 그래서 내신 수준에만 치우치지 않은 그런 심화학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수능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지필 및 수행 평가에 당연히 완벽을 기해야 되고, 진짜 학생부는 진정성 갖고 준비해야만 만들어진다는 거.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따 다시 또 올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고등부 팀장님께서 저희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시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저는 한 20분 생각했거든요.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한 9시 반쯤 끝날 것 같습니다. 저분이 또 어떻게 말이 길을지 안 길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PPT는 지금 제가 한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필요한 거만 넣어줬고요. 저희가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든지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뺐으니까요. 없다고 해서 저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다 같이 없으신 겁니다. 네, 오시죠. 저희 김영배 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갔을 때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는 이제 부모님과 학생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공통된 고민거리는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분명 A 등급이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A 등급이 안 나오고 1등급이 안 나온 한 3, 4등급이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게 물론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건데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거리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면은 심화가 부족한 건지 과연 아니면은 아이가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건지 이게 너무 두리뭉실한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선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러는 건지 근데 듣고 보니 뭐 옆집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그러면은 그 집에서 가서 물어볼까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나 이제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상담 받으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이가 그냥 못해요라고 하거든요. 부족하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신 대비를 할 때는 내신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내신 대비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이 내신 기출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저희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문제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제 킬러 문제들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작년에 부흥고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2015학년도에 11월에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 상황인데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숫자만 바뀌고 똑같아요. 예, 그러면 이 아이는 2022년 대비를 하면서 2015년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찾아서 풀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만 바뀌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를 또 보여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인덕원고예요. 근데 이 학생은 작년에 이제 왔는데 여기 이제 착해요. 못지금이라고 썼는데 인덕원고를 가다 보니까 학교가 내신이 쉬운 거죠. 그래서 방학 때 공부를 혼자 하다가 내신 성적이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3월 달에 저희 학원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다니고는 있는데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그냥 갑자기 저희가 내신 대비를 했을 때 그 교재를 사용했을 때 아이들이 그걸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예, 근데 이 문제는 2016년 6월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인덕원고가 보통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쉬운 학교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런다 해서 쉬운 문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짝수라고 이거 제가 이거를 해드리면 되죠. 예, 짝수라고 나오고 여기는 이제 복소수기 때문에 복소수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바꿔서 출제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재는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거를 풀 능력이 되지는 않았어요. 기억을 하지 않는 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틀린. 그래서 착해서 그냥 자기가 못 찍었다. 예, 풀 수는 없었고, 예, 그랬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음 학교를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성문고예요.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많이 출제되는 학교들은 만안고에서 이제 성문고 그리고 부흥고 예, 그리고 배경고 같은 경우도 자료를 직접적으로 배부를 하고 예, 특정 학교들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성문고는 이제 그래도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냐면은 2019년 3월에 출제가 됐는데 조건을 잘 보시면은 여기가 다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다르면 여기가 다르거든요. 왜 다르면은 이 모의고사 문제는 이 서술형 30번 문제거든요. 킬러 문제. 근데 분수꼴을 쓸 수가 없어요. 답은 세 자리 자연수까지밖에 출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10일이 있는 것이고 그럼 답은 여기는 다 11분이거든요. 문제 아예 똑같이 낸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는 유형만 분석해주면 분명히 이 문제는 맞았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2020년도인데 2020년도 문제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대비를 이제 하는데 이게 또 1학년 게 아니에요. 2학년 거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가 수원 수투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3월 달은 배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3월 달 모의고사를 볼 때는 이제 1학년 전 과정을 보고요. 그리고 3월 달은 근데 아쉽게도 이쪽 경기 지역은 모의고사를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출제는 하긴 하는데 보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아이가 일부러 다운을 받거나 찾지 않은 이상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부흥고에서 똑같이 냈어요. 저희는 똑같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이제 틀은 거죠, 그립을.
틀고 숫자도 바꾸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는 동일한 근데 논술형으로 해서 아이가 풀이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 학교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또 성문고예요. 이제 성문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냈는데 2018년도에 문제가 하나는 더하기고 하나는 빼기고 요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이 내용을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를 더 해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리면은 신성고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4월 29일 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성문고에서 4월 30일 날 같은 연도에 같은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거거든요. 저희는 보통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성문고 아이가 신성고 시험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직전 대비로 해서 불러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저희가 공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풀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제 맞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먼저 보는 학교들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문제가 계속 패턴이 이루어져서 저는 이미 다 풀려줬어요. 여기서. 2020년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있다 하더라도 신성고니까 신성고만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권에서 그리고 유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얘는 2021년, 2020년, 그럼 2019년, 2018년도에는 안 나오고요.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 있는 문제냐면 이제 완자에 있는 문제거든요. 자습서에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숫자를 바꿔서 내긴 했고 그리고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배점을 보시면 5.9점이거든요. 5.9점은 평점 보통 20문제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배점이 5점보다 높다면은 그건 난이도가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접할 때 조금 풀이를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기 힘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렌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좀 풀려줬던 그런 문제인데 출제가 우연찮게 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 화성고도 2021년 중간고사 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흥고도 이틀 뒤에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 맞아요. 근데 언제 모의고사냐면 2013년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는 그럼 10년 전 모의고사까지 다 준비를 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적으로 보여주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제 보통 이제 이 조건과 이 조건은 이제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근데 이 조건은 조금 숫자가 다르긴 하는데 어차피 이 푸는 방법이 있다면은 얘네들은 똑같은 문제라고 계속 유형을 계속 분석을 해줍니다. 자, 요런 상황.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세마고는 학교가 좀 어려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배경, 부흥, 신성, 성문까지를 보고 군포 쪽에서는 수리를 보고 과천에서는 과천중앙고를 봐요. 난이도가 높은 학교라고. 근데 세마고는 난이도가 높은 학교에 같이 끼워 넣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직접적으로 많이 출제하는 그런 학교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에서 출제를 했는데 이거는 2019년 모의고사 또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 30번 문제예요. 그래서 얘도 킬러 문제라고 모의고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한 번 더 보시면은 이제 2019년 충운고에서 똑같이 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똑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뒤에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4개고 여기는 3개인데 충운고니까 여기는 2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쉽다라고 아이들이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모의고사 30번 문제인데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자이스토리라든가 그런 데서 문제를 풀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더 설명드리면 이게 풀이에 있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거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충운고 반이 있어서 충운고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안 나올 거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풀이를 해주면 이렇게 풀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숫자가 4개든 3개든 2개든 상관없이 얘네는 범위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3가지, 4가지로 이렇게 3개, 4개로 나눠서 하면 된다라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시켜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가 있는 상황이 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요게 이제 작년 이제 제일 최근에 봤던 문제인데 요게 이제 김밥 튀김 문제, 예, 부응고 문제입니다. 네, 부응고 문제인데 요게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정확하게 저희는 또 분석을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2021년 3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2학년 문제고요. 예, 근데 여기 내용 박스를 보시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을 봤을 때 보통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똑같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 근데 내가 틀렸네라는 잘못된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이들이 내신을 좀 어렵게 받아들이고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되거든요. 아이들을 보면은.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은 내신 대비 교재를 할 때 최근에 이제 보통 저희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시크릿 엔젤하고 내신 대비 교재가 있어요. 내신 대비 교재를 작년 거를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매년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모의고사를 봤을 때는 그 문제를 계속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작년 기출을 봤을 때 유행하는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유형이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시중에 많이 있는 뭐 센이라든가 유형서로 준비를 한다면은 그거는 연습을 할 때는 되게 괜찮아요. 근데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자료 정보가 엄청나게 부족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허당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모의고사 해야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아까 보신 2013년 문제처럼 그 한 10년 전 것까지 다 풀 수는 없어요. 그 대신 문제가 유형적으로 이제 트렌드라는 게 유행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은 웬만한 아이들은 실수를 안 하면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깐 교재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교체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제 코어라는 것도 있고 히트 기출도 있고 이제 코어 같은 건 잘 안 보이시니까 보시면은 이제 학교에 따라서 난이도가 있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면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위주로 유형적으로 많이 반복되는 걸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히트 기출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 여기 이제 잘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고3 문제도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해서 고3인데 출제가 됐는데 고2, 고1에서 분명히 풀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면은 그것도 탑재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로 설명을 해서 이런 상황으로 이 단원 내용이 표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은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은 없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은 생기거든요. 예, 저희가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른 교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스카이메이스가 있고 이제 시크릿 엔젤 CM 스토리라고 있는데 시크릿 엔젤은 저희가 내신 대비 교재 지금 말씀드린 그 교재로 진행을 하고 이제 스카이메이스 같은 경우는 본 교재여서 저희가 2월 말부터 이제 5주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할 때 그 난이도가 저희가 1등 1품하고 블랙라벨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선행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력 정석하고 뭐 센 1등급 요 정도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의고사가 1학년은 직접적으로 내신에만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 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2학년 되면은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 수업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잘 사용하는 교재는 자이스토리예요. 근데 자이스토리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에는 2점, 3점 문제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미 없는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다 이게 닦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거를 사용을 못 해요. 아이들이 좀 1, 2등급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쯤 되면은 저희는 CM 스토리로 이제 다시 바꿔서 4점짜리 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물론 선행을 1학년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2학년은 충분히 가능을 하고요.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고3 때 수능 수업을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돼요. 예, 저희 커리큘럼이 약간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단원 지금 아이들이 선행을 한 상황도 있고 지금 TF 과정, HF 과정에서 이제 겨울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중학교 때 보통 선행하면은 이 기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그 뭐 미적분을 했고 막 이런 상황을 그리고 지금 선행하는 단계도 처음 듣는 아이들은 기본이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고1 과정을 지금 진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 실전, 실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결국 이제 내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단계가 이 심화랑 응용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월 달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내신 대비는 본격적으로 내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4월 달부터 내신 대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을 거의 보통 한 100% 이해를 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는 한 150 정도를 준비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진해도 100%는 충분히 넘을 수 있어서 실수 그런 부분만 조금 막아준다면은 웬만한 아이들은 거의 다 1등급 나오고 100점이 꼭 1등급만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부흥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흥고에서는 아까 좀 모의고사 어렵게 내고 그렇다 보면은 70점이 등급 컷이 나오기도 해요. 60점, 70점이. 그리고 어떤 학교 뭐 인덕원 같은 경우도 점수가 평균이 한 3, 40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리해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많이 출제가 된다면은 아이들이 성적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행을 수업을 하고 심화를 하는데 분명히 하다 보면은 저희가 속도가 붙거든요.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럼 이제 아이들이 개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준비한 게 이제 동영상을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동영상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기본 동영상이 카페에 있고요. 그리고 실전 동영상도 있고 심화 동영상도 있어요. 물론 개념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재원생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지문을 받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아이들한테 지문을 받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학습 관리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린 지금 1월, 2월에 선행 파트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월부터 6월 1학기 동안은 여기에 상 파트가 진행이 되고 현행이 되고 선행은 이제 수투 실력이랑 수투 기본, 수원 기본이 진행이 되고 2학기 때 같은 경우는 하 파트랑 그 다음은 단계인 미적분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학년 선행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선행 심화가 같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 선행이 들어가고 확통 기하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내신과 함께 진행이 돼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대비는 이제 3학년 때 수능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1학년 때 이번 1학기 때 수업이 어떻게 되면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3월 말까지 해서 5주 동안 상 파트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 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적분 심화, 미적분 기본, 수원 기본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가 4월 달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내신 대비가 진행되면은 선행이 수업이 멈춥니다. 멈춰서 다 내신 대비가 들어가요. 내신 대비가 그러면은 주중도 들어가고 주말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코어라든가 히트기치 그런 수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내신 대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이제 잘 안 생기거든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이제 일단 본 수업 때 3월달 진행할 때 좀 많이 괴롭히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잘 안 보이셔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회차별로 저희가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1회차가 저희 1주 동안 진행을 해요. 그래서 주중과 주말 같이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근데 이제 이 문항수가 거의 한 200문제를 풀리거든요. 보통 수업이 주중하고 주말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4분이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마다 보통 한 7, 80문제씩 진행을 하거든요. 과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1회차가 다시 또 반복이 돼요. 2회차로. 그래서 2회차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3회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회차를 진행을 하고 나서부터는 여기에 지금 또 잘 안 보이시네요. 여기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출 문제가 아까 유형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평촌 뭐 이쪽에 부흥고 뭐 성문고 수리고 보는데 이 모의고사가 같이 진행이 되는 학교 지역이 저 대치 강남 대치가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심하고 그래서 그쪽 문제랑 같이 병행을 해요.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기출 문제를 한 100문제씩 이쪽 지역 100문제 저쪽 지역 뭐 대치 100문제 해가지고 200문제씩 회차별로 계속 배부가 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회차도 들어가고 5회차도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시험을 테스트를 보면서 부진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뭐 피드백을 들어가고 틀린 걸 오답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학생이 있기는 조금 힘들어요. 여기서부터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계열 저희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재원생 아이들이 다 똑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조금 있어요. 아직 부족한데 저희가 막 심화라 해가지고 어려운 것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열을 고등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이제 HS 계열. 이제 성적표 받아보신 거 보면은 거기에 계열이 반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HS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HD 계열하고 HF 계열이 있어요. 그 HS 계열 같은 경우는 주 1회 현행 파트는 주 1회 진행하고 선행 파트를 주 1회 그래서 주 이틀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상하만 이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주중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HD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현행은 이틀 주중에 이틀 수업을 하고 선행을 하루를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 3일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HF 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주중에 이틀 현행을 수업하고 이제 하루는 선행 수업을 할 거예요. 선행 수업은 다음 페이지에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그럼 어느 반인데 왜 이 반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HS 계열 같은 경우는 과제 압박을 이겨내야 돼요. 저희가 보통 과제가 주에 한 100문제 이상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뭐 개념 원리나 뭐 쉬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 일품, 불라 수준의 심화 문제로서 100문제를 처리하는데 풀 수 있는 거는 3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에 압박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이제 풀이를 할 때도 저희가 한 50문제, 60문제씩 1시간 90분 내에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이에 대한 좀 불친절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푸는 과정만 정확하게만 설명을 해줘요. 예, 그거를 좀 이겨내는 학생들을 저희가 그리고 하루에 이제 주중에 한 번 현행 파트를 수업하도록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배정한 것은 저희가 이제 과제량 지금 방학 동안 한 거 그리고 테스트 점수 가지고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HD 계열 같은 경우는 이 과제의 압박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과제가 많으면은 그거를 소화를 좀 못하는데 이해력은 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친절한 풀이를 해줘야 돼요. 이제 저희가 포인트만 잡으면 이게 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이 페이스 러너라고 해서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호흡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주 이틀을 등원을 하면서 현행 파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학생들을 HD 계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럼 이제 HF 계열은 어떤 계열이냐? HF 계열은 아직 유형적으로 기초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옆에서 관리를 잘 해줘요. 결국은 이 아이들이 같이 1등급 선에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기는 한데 방법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게 부족한 아이들은 저희 옆에서 좀 챙겨서 많이 알려주는 그런 상황, 그런 반 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주중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주말 수업을 말씀드리면은 주말은 수투 심화 그리고 수투 기본, 수원 기본 이렇게 배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주말에 수업을 오면은 이제 일요일 날 수업을 하면은 이제 앞타임 때는 여기 시간대가 이게 앞타임이거든요. 저희가 2교시 체제이기 때문에 앞타임은 12시 30분부터 3시 45분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뒷타임은 여기 4시부터 7시 15분까지 진행을 합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행이기 때문에 아까 5단계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수투 실력 정석으로 하고 이 위에 있는 이 네 개의 반은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예, 그리고 워크북은 자체 워크북으로 문제 좀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투 기본 학생들은 수원까지를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친절하게 기본 정석 그리고 워크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선행을 지금 안 한 학생들이 있어요. 안 한 학생들은 1학년은 괜찮긴 한데 2학년 때부터 압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선행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 기본 정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유형적인 부분을 조금 더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 유형을 많이 분석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내신 대비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형이 좀 많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3월달 요 보통 이제 내신 기간 한 전달에 이 4주에서 한 3, 4주 정도 이 단기 특강이 이루어져요. 이 특강으로 이제 내신 대비 때 유형, 아까 말씀드린 유형들 다른 학교에서 잘 나온 트렌드 그런 문제들만 유형을 뽑아가지고 수업을 진행되는, 보통은 저희가 지금 아까 성적표 거기 보시면은 이제 1등급 예상 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막 이렇게 있는데 2등급 미만 학생들은 조금 이제 약간 권유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면은 수학만 내신 대비를 할 수는 없고 다른 과목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본 유형은 다지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가 마감이 되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좀 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등원 요일 날 이제 등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수업은 이제 주중 같은 경우는 이제 6시 45분부터 10시까지 학원에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1교시는 이제 개념으로 들어가고 이제 2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유형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저희가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는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이제 저희 고등부 독서실이 있거든요. 7층에. 그래서 그쪽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약간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어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접속을 해서 URL로 테스트를 보고 줌으로 이제 질의응답 받고 틀린 거 피드백까지 해서 종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HD 계열 같은 경우는 주중에 이틀을 하지는 않고요. 하루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갖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부모님께 상담도 드리고요. 그리고 주말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까 크게 앞타임이 있고요, 뒷타임이 있고요. 앞타임 같은 경우는 저희도 90분 체제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제 개념 유형을 정리해 주면서 뒤쪽에서는 심화 유형 또는 질의응답으로서 이제 90분씩 해서 매주 한 단원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선행, 주말 선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동일하게 시간대 같은 경우는 주말은 동일해요. 보통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요 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사고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경우 가서 이제 동산 세마, 화성막 같은 학생들은 주중에 등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반이고요. 여기는 이제 다른 학생들 고등학생 반이고 여기는 선행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저희한테 이제 맡겨주시면은, 나중에 3년 뒤에 되게, 고민거리가 또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서울대도 붙고 의대도 붙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막 이제 허상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진짜 있는 실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학생 이제 동안고 학생인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왔고 학교도 원래는 뭐 신성고 쓰려고 했는데 떨어져서 동안고를 가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학교는 서울대 붙었고요. 그리고 한양대 의대를 붙었어요.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이래요. 의대를 가야 되는지 서울대를 가야 되는지. 근데 여기에 또 안 좋은 상황이 카이스트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고민거리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고민거리가 생겨서 아이가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은 저희 믿고 맡겨주시면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은 진짜 확실하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바람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거의 다 끝났고요. 한 5분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성적표 이제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상단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성적표가 지금 두 가지거든요. 지금 TF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하고 HF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그래서 지금 이건 TF 성적표고 HF 학부모님들께서는 여기가 비어 있을 거예요. 여기 비어 있을 거고 저기에만 이제 학교별로 이제 성적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일단은 TF 성적표로 말씀드리면 이쪽은 이제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서 저희가 딱 시작을 하고 이제 항상 이제 모의고사 수업을 했거든요. 모의고사 수업을 했는데 1월 달부터 이제 아이들이 방학 들어가고 그때부터 10to 10 했잖아요. 10to 10을 하면서 모의고사를 30문제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전에 12월 달에는 미니 모의고사라 해서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을 10문제씩만 보게끔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건 각 단원별로 1회차는 상 1단원, 하 1단원이 들어가 있는 2회차는 상 2단원, 하 2단원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단원별로 아이가 약하냐 괜찮냐 이런 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들었냐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이 어떻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우리 아이가 아직은 문제 해결력이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점수가 안 좋다고 해서 너 제대로 안 배웠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좀 아직 네가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모의고사를 본 거.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홀수 회차에는 학교별 기출 유형을 가지고서 시험을 봤었고요. 짝수 회차에는 모의고사 유형을 가지고 시험을 봤었습니다. 근데 아마 3회차에는 점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3회차가 이제 구정 연휴라서 저희가 못 봤습니다. 3회차 못 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수들이 있고 평균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1회차는 내신 유형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진학한 학교에서 예상되는 등급을 저희가 적어놨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절대적인 등급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 아이들 학부모한테도 당연히 성적표 발표를 했었고 그 성적 등급 여기서 보여드렸던 등급대랑 비슷하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전년도 아이들의 그 선배들의 자료들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이게 점수 구분을 해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3, 4등급이라고 너무 좀 예. 근데 저희가 어쨌든 그거 끌고 올라갈 겁니다. 끌고 올라갈 거고. 근데 아직은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만들어왔던 그 실력이 일단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M에서 공부하니까 당연히 1등급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하신다면 저희는 당연히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1학년 1학기까지는 아이들의 지금 중학교 때까지의 그 모습들이 좀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1학년 2학기 정도부터는 정말 고등학교 올라서 이 겨울방학 때부터 쭉 공부를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이제 2학기 때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짝수차에는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모의고사 등급입니다. 예상되는 모의고사 등급이고 저희 아이들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 보면 거의 그냥 1, 2등급이라 보시면 돼요. 3, 4등급, 4등급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3등급도 그냥 손가락으로 5손가락 안으로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뽑을 수 있을 정도지 대부분 다 1,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는 빨간색이 평균이고 이제 파란색이 학생 점수거든요. 그럼 뭘 보시는 게 좋냐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평균은 높냐 낮냐 이것보다도 일단은 평균이 움직이는 이 모양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도 그 모양을 그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들쭉날쭉한다 이거는 이 아이가 기복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 정도만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기복이 있는 아이인지 정상적인 아이인지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라인에는 이제 TF 성적표에는 이제 특작 각 단원별로 계속 테스트를 받고요. 특작 테스트는 그냥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받습니다. 6문제씩. 뭐 파이널 같은 경우는 10문제를 받고 그래서 수업을 들었고 이제 수업을 들은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될 거예요. 수업을 듣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수업을 들은 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뭐 시험 준비를 한 아이들은 점수가 좀 잘 나올 거고요. 그냥 수업만 듣고 넘어간 아이들은 점수가 좀 안 나왔을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은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냥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냥 똑같이 냅니다. 근데 아이들 대부분 다 다시 풀어요. 거기서 뭐 외워놓고 푸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풀거든요. 그래서 풀어본 애들은 정말 맞는 거고 안 풀어본 애들은 틀리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아랫줄에는 이제 선행 과목에 대한 성적이 들어가 있고요. 뭐 미적분을 배운 아이들은 미적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수원수가 들어가 있을 거고, 네, 이것도 뭐 그 기복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HF 성적표는 이쪽은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TF랑은 다른 시험을 봤습니다. HF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 기출 시험을 그대로 봤어요. 학교 기출 시험을 그대로 봤고, 예, 그래서 그 점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평균에 맞춰서 잘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복에 대한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라인에는 이제 이 아이들은 실력 정석으로 지금 공동 수학을 진행했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테스트 결과물들이 점수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걱정이 되시잖아요. 이제 이건 이제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서 이게 쭉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 이건 이제 재작년 아이 거군요. 재작년 아이 겁니다. 얘는 거의 그냥 96점, 96점, 100점, 90점 나온 아이거든요. 모의고사 문제들은 정말 변별력 있는 문제들만 뽑아놨기 때문에 정말 60점 넘으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60점 넘으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믿으시면 돼요. 60점 넘으면은 어느 학교를 가서 내신을 봐도 아이가 열심히 계속 유지하고 있기만 한다면은 충분히 1등급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아이들은 뭐 당연히 뭐 그냥 몸만 허약해지지 않게끔 잘 보살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평균하고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평균하고 비슷하게는. 이 CMS에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안양학군에서는 상위권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 평균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느 학교를 가도 잘 나와요. 좀 이제 뭐 신성이나 뭐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경쟁에서 좀 밀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충분히 뭐 1등급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정도만 나와도 잘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잘한다 얘기해 주시고,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지 견제만 좀 해주시면 되는 거죠. 좀 견제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안 나온 애들이죠. 평균보다 좀 떨어지는 아이들인데 그냥 안아주시면서 이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 너는 성적 이거밖에 안 나오냐. 근데 아이들도 그게 그쳐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우수한 집단 내에서 이제 결과물 만들어지는 건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평균보다 떨어지는 아이들도 일반적인 뭐 동안고나 관영고 그 정도 수준에서의 학교에서는 그냥 뭐 1, 2등급은 그냥 나옵니다. 1, 2등급 그냥 나오고. 근데 좀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힘들어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초반에는 1학년 1학기 때는 무조건 힘들 겁니다. 4등급도 나오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저희 꾸준히 믿고 맡겨주신다면은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예비고1 때부터 진행되어 온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다시 리뷰하는,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저희가 TF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때 뭐 단원별 밀리는 것도 보이고, 일일 테스트도 보고, 선행반도 일일 테스트 보고, 그리고 저희가 막 아이들 막 일반고 진학상담도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1월, 2월 달에 텐텐 들어가면서 그 텐텐 시간에 개별 진료도 받아주고, 학상도 해주고, 그러면서 뭐 모의고사 통으로 보고, 뭐 수원 실력 방학 특강이 이제 들어갔었죠. 그리고 HF 모의고사도 방학 특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3월 이제 들어가면서 이 모의고사 성적하고 일일 테스트 성적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아이들 계열을 다 구분해 드렸고요. 그리고 개별 진도 선행 개별 선행 테스트를 가지고서 선행 반도. 그러니까 일요일 날 지금 수투 심화가 4개 반이 깔려요. 그 4개 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반 구성을 한 겁니다. 레벨링 해갖고서 반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수업 시간대에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만약에 1부와 2부는 아니잖아요. 주말 수업이. 1부 수업이 다른 학원하고 충돌 나면은 2부로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건 가능한 거니까 그건 문의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웬만하면은 가급적이면 원래 정해드린 그 시간대에 들었으면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 시스템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짜여진 상황에서 들어가고, 아까도 시간표 다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미 다 짜여져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진행할 건지 다 구체 잡아놨고 전체적으로 3학년 때까지 다 틀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 뭐 CMS 고등부의 시스템 자체는 뭐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믿고만 맡겨주신다면 충분히 뭐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뭐 내신은 당연히 뭐 정규권 애들을 많이 있고요. 대부분 다 정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의고사도 기본적으로 그냥 1등급이 뭐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3도 1, 2등급이 91%가 1,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 결과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긴 하는데 2020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대입 결과물 드리거든요. 뭐 의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카이스트 뭐 육사도 있고 연대 고대 서성한 그다음에 이대 뭐 이런 식들의 이제 학교들로 아이들이 합격을 했고 제가 이제 이걸 쭉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좀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긴 하지만 저희는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애들이 매년 나와요. 저희가 논술을 주 타겟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신 수능 고3 때는 수능을 포커스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매년 논술 합격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지금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공통 수학을 한 번 정도 공부해갖고서 우리 학원에서 시험 보는 애들이랑 두세 번 공부해서 시험 보는 애들이랑 당연히 다르거든요. 그 시험지만 봐도 이제 충분히 이게 나눠진다는 게 보이고 그게 이제 대입에서는 결국은 뭐죠? 미적분 쪽이 가장 이제 좀 강하게 작용한다 보시면 돼요. 논술 같은 시험에서는. 어차피 논술은 이제 수학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을 4-5번, 그러니까 고3 올라가기 전에 한 3-4번 반복을 하거든요. 단계별로 배치고. 그 다음 고3 때 계속 또 수능하면서 계속 심화 문제 계속 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공부를 한 아이들보다는 분명히 실력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죠? 여기 형우랑 이제 화성고 아이가 있는데 수의과로 이제 논술로 합격을 한 거거든요. 9명을 뽑는데 1,000몇백 명 왔어요. 거기에 뽑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이제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제 우리 학원에 꼭 있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좀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합격한 아이들의 학교들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희 재원생들의 그 학교를 바라보는 그 눈높이가 중경외시 밑으로는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경외시 위쪽으로만 가고 거기 아닌 아이들은 그냥 재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높이 자체가 그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학원에서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의 바라보는 대학의 눈높이 자체가. 그래서 저희 믿고 맡겨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이 안에 앞으로 이제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마 문자 메시지가 갔을지 아니면 좀 이따 갈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설명회 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회가 어땠는지, 그리고 저희 CMS 고등부를 바라보는 어떤 밖에서의 외부에서의 시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고등부를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 궁금하고 그래서 설문조사 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